커먼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스케줄에 따라 데이터버스의 모든 레코드를 가져와서 겨우 3개 바뀐 걸 찾아내는 통합을 만들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영상이 그런 수고와 수많은 API 호출을 확실히 줄여드릴 겁니다. 오늘은 데이터버스의 체인지, 트래킹 API와 C#로 작성한 애저 펑션, 그리고 다른 시스템으로의 다운스트림 전송까지 포함한 실제 증분 동기화 파이프라인을 구축합니다. 먼저 개념을 짚어보고 이후 실제 애저 포털과 코드, 파워 오토메이 플로우를 화면별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떤 프로젝트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재사용 가능한 패턴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버스는 파워앱스와 다이내믹스 365D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모든 계정, 연락처, 커스텀 레코드를 담고 있는 거대하고 잘 정리된 서류 캐비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 시스템을 동기화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몇 분마다 이 캐비닛 전체를 조회해서 모든 걸 비교하는 것입니다. 레코드가 100개면 잘 작동하지만 100만 개가 되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전체 스캔은 느리고 API 요청 한도를 빠르게 소진시키며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매일 더 나빠집니다.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건 훨씬 단순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한 이후 뭐가 바뀌었는지만 알려달라는 것이죠. 증분 동기화를 가능하게 하는 3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 싱크 토컨, 때로는 델타 토컨이라고도 부르는데 책의 책갈피처럼 지난번에 정확히 어디까지 읽었는지 표시해주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델타 퀴리, 이 책갈피를 기준으로 그 이후 뭐가 바뀌었는지 데이터버스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셋째, 엔터티 버전 관리입니다. 데이터버스의 모든 레코드는 업데이트될 때마다 증가하는 내부 버전 번호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데이터버스가 무엇이 새로운지 판단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설정 단계가 있는데 델타 쿼리를 실행하려면 각 테이블마다 체인지 트래킹을 명시적으로 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구축할 전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애저 펑션 안의 타이머 트리거가 스케줄에 따라 깨어납니다. 그리고 지난 실행에서 받은 싱크 토큰을 이용해 데이터버스 웹 API를 호출합니다. 데이터버스는 변경되거나 삭제된 레코드만,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토큰을 함께 돌려줍니다. 우리 함수는 이 레코드들을 처리하고 셉나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다운스트림 시스템으로 업데이트를 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새로운 토큰을 도러벨 스토레이지에 저장해서 다음번에는 정확히 멈췄던 지점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스토레이지가 함수 자체 바깥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주세요. 이건 의도적인 설계이고 왜 그런지는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제 애저 포털에서 실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펑션 앱을 생성하겠습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로 코드만 작성하면 애저가 필요할 때마다 서버 관리 없이 실행해줍니다. 이름은 크르먼스 싱크 폭로하고 관련된 모든 리소스를 한 곳에 모으기 위해 아우지 데이터버스 싱크라는 리소스 그룹에 배치하겠습니다. 런타임은 .NET 아이솔레이티드로 선택하는데 이는 현재 C#로 애저 펑션즈를 작성할 때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리전도 중요합니다. 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버스 환경과 가까운 곳을 선택하세요. 기본 설정을 다 채웠으면 크리에이트를 클릭하고 애저가 약 1분 만에 전체를 프로비저닝해줍니다. 앱이 생성되었으니 이제 펑션즈 블레이드로 들어가서 타이머 트리거 템플릿을 이용해 새 함수를 추가합니다. 타이머 트리거는 간단히 말해 알람 시계를 맞추듯 애저가 스케줄에 따라 자동으로 우리 코드를 호출한다는 뜻입니다. 이 함수의 이름은 싱데이터버스 체인지즈로 하고 크런 표현식으로 스케줄을 설정합니다. 숫자와 별표로 이루어진 그 문자열은 쉽게 말해 15분마다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15분은 시작점으로 적당한 값이고 비즈니스에서 실시간에 가까운 동기화가 필요하면 더 짧게
API 호출을 더 줄이고 싶으면 더 길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 스케줄이 바로 전체 파이프라인의 심장 박동입니다. 동기화 로직을 작성하기 전에 어플리케이션 세팅스를 먼저 구성해야 합니다. 이는 코드가 런타임에 읽어드리는 환경 변수를 애저가 저장하는 곳으로 코드 밖에 존재해서 비밀 정보를 절대 코드에 하드코딩하지 않도록 해주는 설정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환경을 가리키는 데이터 버컬에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로 인증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 그리고 싱크 토큰을 저장할 테이블용 스토리지 커넥션 문자열을 추가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이 실제 비밀 값을 보여주는 대신 애저, 키, 볼트를 참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주세요. 이는 자격 증명을 일반 설정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보안 모범 사례입니다. 이제 실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파이프라인의 핵심인 read event change request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테이블, 이 경우 어카운트를 지정하고 name, revenue, 스테터스 코드 같이 받고 싶은 컬럼을 지정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 버전인데 여기에 이전 실행에서 저장해둔 싱크 토큰을 전달합니다. 이 함수가 처음 실행될 때는 이 값이 비어 있어서 데이터 버스가 전체 데이터를 기준선으로 반환합니다. 그 이후 모든 실행에서는 우리 토큰보다 버전 번호가 더 최신인 핵만 데이터 버스가 반환합니다. 또한 지난번 이후 많은 변경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페이지당 500개 레코드로 페이징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호출을 실행하면 데이터 버스에서 실제로 무엇이 돌아오는지 보겠습니다. 밸류 배열을 보시면 첫 번째 레코드인 패브릭캠 잉크는 업데이트된 필드를 가진 일반적인 변경 레코드입니다. 두 번째 레코드는 네임이 없고 대신 딜리터드 메터데이터라는 특별한 속성에 리즌이 딜리티드로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 버스가 빠진 행을 우리가 추측하지 않고도 레코드가 삭제되었음을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맨 아래를 보면 델터 토큰 필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책갈피입니다. 여기 나타나는 값이 우리가 저장해서 다음 실행의 시작점으로 사용할 값입니다. 이제 이 새로운 토큰을 도러벨 스토레이지, 즉 함수가 중단되거나 재시작되어도 살아남는 곳에 저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에만 보관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는 가볍고 저렴한 키밸류 저장소인 애저 테이블 스토레이지를 사용하는데 이런 용도에 딱 맞습니다. 테이블 이름을 파티션 키로, 싱스테이를 로우 키로 하는 행의 어프서트, 즉 삽입 또는 업데이트를 수행해서 응답에서 받은 델터 토큰 값을 저장합니다. 이 작은 단계가 전체 파이프라인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만약 이 쓰기가 실패한다면 동기화가 성공했다고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에 같은 배치를 실수로 다시 처리하거나 변경사항을 아예 건너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경사항을 가져왔으니 이제 어딘가로 전송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다운스트림 전달 메커니즘으로 파워 오토메이 플로우를 사용합니다. 파워 오토메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노코드 자동화 도구이고 커넥터는 셉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다른 시스템으로 연결해주는 미리 만들어진 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플로우는 TP 트리거로 시작하는데, 즉 우리 애저 펑션이 변경된 레코드 배치를 담은 웹 요청으로 이 플로우를 직접 호출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플로우는 들어오는 JSON 페일로드를 파싱해서 원시 텍스트가 아니라 개별 필드로 작업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파싱 단계와 분기 로직입니다. 파우스 JSON 페일로드를 사용 가능한 필드로 분해한 뒤 각 레코드에 앞서 본 딜리터드 메터데이터 필드가 있는지 확인하는 컨디션 액션을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체인지, 트래킹 API가 유용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직접 이전과 이후 스냅샷을 비교해서 무엇이 사라졌는지 알아낼 필요 없이 이 구분을 직접 제공해 주니까요. 이 답변에 따라 플로우는 두 경로 중 하나를 택하는데 이건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건에 따라 변경된 레코드는 셉의 네이티브 커넥터를 이용하는 업데이트 레코드 액션으로 흘러가고
삭제된 레코드는 다운스트림에서 그대로 삭제되는 대신 별도의 아카이브 레코드 액션으로 흘러갑니다. 이는 대부분의 비즈니스에서 더 안전한 방식입니다. 이 분리는 매우 중요한데, 삭제를 업데이트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동기화 파이프라인에서 가장 흔한 버그 중 하나이고, 보통 몇 달 뒤에 대상 시스템에서 고화 데이터나 중복 데이터로 나타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나쁜 야간 대기를 막아줄 몇 가지 프로덕션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웹 API 호출은 항상 트라이 캐치로 감싸고 엑스포넨셜 백호프를 적용하세요. 즉, 호출이 실패하면 서비스를 두들기는 대신 재시도할 때마다 조금씩 더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배치의 일부라도 다운스트림 전송에 실패하면 싱크 토큰을 진행시키지 말고 저장하지 마세요. 그 실행을 실패로 두고 다음번에 같은 구간을 재시도하게 해서 아무것도 조용히 유실되지 않도록 하세요. 모든 실패는 애저의 내장 모니터링 도구인 어플리케이션 인사이츠에 기록해서 화가 난 고객을 통해 문제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직접 문제를 볼 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토큰이 만료되거나 무효화될 경우를 대비해 안전망으로 전체 제동기화로 폴백할 준비를 해두세요. 이렇게 해서 완전하고 프로덕션 수준의 증분 동기화 파이프라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책갈피 역할을 하는 싱크 토큰, 변경된 것만 가져오는 델타 퀴리, 그 밑바탕이 되는 엔터티 버전 관리를 이해하셨고, 이를 도러벨 토큰 스토레이지와 삭제를 존중하며 안전하게 재시도하는 다운스트림 플로우를 갖춘 타이머, 트리거, 기반 애저 펑션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배우셨습니다. 이 패턴은 전체 테이블 스캔이 다시 필요 없이 수천 개 레코드부터 수백만 개까지 확장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깊이 있고 실용적인 파워 플랫폼과 데이터버스 튜토리얼을 위해 커먼스를 구독해주시고, 여러 테이블에 걸쳐 이를 확장하는 후속 영상을 원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